단백질과 심장 연결의 충격 진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만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단지 팔다리의 힘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하루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지요. 그런데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원료 역시 단백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믿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만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단백질을 더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줄고 심장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벼운 숨가쁨이나 작은 가슴 두근거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피로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을 지켜주는 5가지 좋은 단백질 음식과 반대로 심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 그리고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까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는 노인의 단백질 부족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숨이 자주 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도 더 약해져 작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식탁에서 작은 한 조각의 두부 한 알의 달걀, 한 접시의 생선이 어떻게 심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나 마을 이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배경을 알수록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백질과 심장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진실, 그리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희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키워주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단백질은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몸의 모든 구조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 손을 뻗어 물건을 집을 수 있는 힘 심장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단백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금세 힘이 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을 단백질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꼼꼼히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장은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더 민감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팔다리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심장 근육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액을 힘차게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근육뿐 아니라 심장 구조 자체가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이 하루에 체중 1kg당
1.2개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심방과 심실의 기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학계에서는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단백질 섭취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신장이 부담을 받는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오히려 심장과 근육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과연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7g 정도가 필요합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개지, 두부 반모에는 15g, 고등어 한 토막에는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식단을 돌아보면 의외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의 질입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고 어떤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 즉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달걀, 생선 두부, 우유 같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될 때 근육과 심장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를 먹을 때는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조화를 이루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조합이 노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단백질이 몇 끼나 있었나요? 밥과 국, 김치로만 채워지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심장과 근육이 이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백질은 여러분의 힘줄과 뼈를 지켜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심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면 그 변화가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먹고 나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불편해서 이제는 고기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적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고기 단백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근육과 심장은 점점 약해지겠지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류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려왔습니다. 두부, 된장, 두유처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재료이면서도 그 속에는 근육과 심장을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노년기에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고기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에입니다.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두부나 두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한 통계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과 혈관의 탄력성까지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콩을 곡물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채워지고 오히려 심혈관 보호 효과는 더 커진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과 조합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콩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이 매일 먹는 두부 반모 된장 한 숟가락, 따뜻한 두유 한 잔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요구량의 23%를 채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섭취한 단백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식사에 두유를 추가해 보세요. 점심에는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반모. 단순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심장과 근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발효콩 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유익한 미생물을 함께 제공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어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일본 연구에서는 청국장을 자주 먹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줄이고 콩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콩은 심장을 살리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고기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콩과 고기를 적절히 섞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결국 한쪽만 극단적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탁이 답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콩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두부 반모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심장은 매일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콩으로 심장을 지켜주십시오. 콩은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마트 어디서든 시장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콩이 지닌 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셨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노릇하게 구워서 밥 위에 올려 먹던 그 맛 입안에 가득 퍼지는 고소함. 그런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이 생선들은 심장과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귀중한 단백질 보물창고입니다. 우선 생선 속 단백질은 흡수가 빠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소화에 부담이 덜하고 체내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특히 심장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근육에는 이런 빠른 연료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일주일에 2~3번만 생선을 섭취해도 근육량과 심장 기능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백질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살린다면 오메가3는 혈관을 열어 심장이 더 쉽게 뛸 수 있도록 돕는 셈입니다. 마치 엔진에 좋은 연료와 윤활유를 동시에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매주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노인들이 심근경색 위험을 3배 이상 낮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선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근육의 강도 테스트에서도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심장과 근육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선 속 중금속, 예를 들어 수은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큰 바다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소형 생선을 선택하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적당히 먹는다면 위험보다 이익이 훨씬 큽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처럼 우리 식탁에 흔한 작은 생선들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만약 손에 꼽을 정도라면 지금부터 식탁을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아침 반찬에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점심 김치찌개 대신 생선찌개, 저녁에는
연어를 곁들인 샐러드. 이렇게만 바꿔도 심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조리법입니다.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구이찜, 조림처럼 기름을 최소화한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생선을 날로 먹거나 찜으로 먹는 습관 덕분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선은 값이 조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수술 약값 병원비와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 두세 번 생선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근육은 그 투자에 곧바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내일 장을 보신다면 고등어 2마리를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구워 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물론 식탁의 따뜻함까지 더해져 건강과 행복이 동시에 채워질 것입니다. 생선 단백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열어주며 근육을 다시 일으키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아침 식탁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올라와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심장과 근육을 살리는 막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유제품의 조합입니다. 우선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류신 르친의 중요한데 이 성분은 근육 합성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심장 근육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매일 달걀 한두 개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 유지력이 높고 심박 기능도 안정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의 결론은 다릅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른자는 루테인, 비타민 B2 같은 심장과 뇌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시 말해 달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작은 종합 영양제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유제품을 살펴봅시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단백질과 함께 칼슘,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이 근육에 잘 쓰이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뼈와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칼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제공하는 유제품은 노년기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핀란드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 매일 요거트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부전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유제품은 단백질, 즉 칼슘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3박자를 갖춘 심장 친화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제품 속 포화 지방이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지 어호울 유제품이라도 적정량 섭취 시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입니다. 하루 두세 번 한 컵의 우유나 작은 요거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달걀이나 유제품을 얼마나 드셨나요? 혹시 어제도 안 먹었고 오늘도 안 먹었네 하고 떠오르신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아침의 삶은 달걀 하나 점심 후 요거트 한 컵 저녁에 치즈를 곁들인 샐러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힘이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식단을 살펴보면 밥국, 김치뿐.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달걀과 요거트를 매일 챙겨 드시게 하면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즉시 반응합니다. 달걀과 유제품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심장을 지켜주고 근육을 다시 일으켜 쓰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와 요거트 한 컵을 꼭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1년 뒤, 10년 뒤에 심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손으로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예전보다 살이 말랑하고 힘이 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이 근육을 훨씬 빠르게 녹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걸어다니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 심지어 호흡을 도와주는 가슴 근육까지 모두 단백질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세포는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 사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과 국, 김치 위주의 식단에 단백질 음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누워 지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걷다가 금세 다리에 힘이 빠져요. 대부분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가 원인입니다. 심지어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크게 드러납니다. 마치 얼음이 서서히 녹듯 근육도 천천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은 근육을 깎아내어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즉, 몸이 스스로의 기둥을 허물어 연료로 사용하는 셈이지요.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소모 현상 셀프 캐니벌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을 요구하는데 공급이 없으니 결국 자기 근육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일부 학자들은 근육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운동을 병행하면 노인의 근육도 얼마든지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한 70대 어르신 그룹이 단백질을 챙기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만에 다리 근력 테스트에서 2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도 다시 힘을 찾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단백질을 달라.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걷는 힘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장도 근육이기에 함께 약해집니다. 팔과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가슴속 심장 근육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근육의 붕괴를 막고 다시 기둥을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립자유,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드니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전선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싸우는 군대가 바로 항체와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해야 새로운 병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전쟁터에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항체 생산이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감기, 독감,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감기가 와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한 달씩 끓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병원에 여러 번 갔어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부족의 경고 신호입니다. 몸 안의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질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염증이 쉽게 생기고 이 염증이 혈관과 심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만성염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부족, 면역력 저하, 염증 증가, 심장 약화, 이 무서운 연결고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면역력은 단순히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연구는 단백질 부족이 특히 노년기의 면역기능 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즉,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지만 단백질이 기초가 되어야 면역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요즘 피곤하고 잔병치레가 잦은 것이 단백질 부족 때문일까? 답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을 한 가지 이상 챙기십시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면역력을 다시 세워주고 심장을 염증으로부터 지켜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면역력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손주들과 놀 수 있는 에너지이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유이며 병원에 누워있는 대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기초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단백질 반찬이 없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면역 군대를 굶기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평소에 잘 오르던 계단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 오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지 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용히 진행되는 단백질 부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힘을 지켜줄 뿐 아니라 혈액을 운반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뿐 아니라 혈액 속 산소를 실어 나르는 단백질, 헤모글로빈까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작은 활동에도 금세 숨이 차게 됩니다. 마치 엔진의 기름이 부족한 자동차처럼 몸 전체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 역시 근육입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제 힘을 내지 못하고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쁘고 잠깐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체력 저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는 횡격막과 늑강은 같은 근육이 계속 움직여주기 때문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이 약해져 호흡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즉, 숨이 가빠지는 원인이 단순히 심장이 아니라 호흡 근육의 약화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숨이 차고 피곤한 건 주로 심폐기능의 노화 때문이지 단백질 부족은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의 연구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호흡 능력과 심폐지구력이 개선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이 노인의 활력과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전 같지 않네요. 식단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빵 한 조각, 점심은 국과 밥, 저녁에는 김치 몇 조각뿐.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달걀, 두부, 생선을 꾸준히 챙기도록 권하면 불과 몇 달 만에 얼굴빛이 밝아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요즘 피곤해서 낮에도 자꾸 눕고 싶은가?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찬가 만약 답이 예라면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노화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달걀 하나, 저녁에 생선 한 토막. 이 세 가지만 더해도 단백질이 보충되고 호흡과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로와 숨가쁨이 줄어드는 순간 다시 산책을 즐기고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이 돌아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숨 활력, 그리고 삶의 자유입니다. 숨이 가빠지지 않고 피로에 눌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단백질을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는 이 작은 펌프가 멈추면 생명도 멈춥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심장 근육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팔과 다리,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근육도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벼운 운동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더 이상 충분히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결국 심부전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단순히 피곤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보다 20% 이상 낮은 그룹은 정상 섭취 그룹에 비해 심장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부전과 부정맥 같은 문제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심장질환은 주로 나트륨 지방 혈압 문제 때문이지 단백질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심장 역시 펌프 기능을 잃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 부족은 심혈관 질환의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를 만납니다. 선생님,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숨이 차서 자꾸 깨요. 검사를 해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보면 밥과 국 위주로 단백질 반찬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해드리면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장은 단백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심장은 지금 건강할까? 아니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까? 그 답은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탁은 결국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병원 침대에 눕게 만듭니다. 반대로 달걀 하나, 생선 한 조각, 두부 반모가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단백질이 충분해야 약물 치료나 재활 운동의 효과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 재활 치료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 필요한 연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만약 단백질 반찬이 없다면 그것은 심장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채워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은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이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이 단순한 음식들이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부족이 근육과 심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합니다. 근육은 70세,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 역시 꾸준한 영양과 생활 습관을 통해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면 약해진 근육이 다시 차오르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 그룹을 두 팀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평소 식단에 달걀, 두부, 생선 등 단백질 음식을 더하게 했습니다. 단 6개월 후 단백질을 챙긴 그룹은 근력 테스트에서 15% 이상 향상되었고 심장 기능 지표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반면 단백질을 늘리지 않은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82세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밥과 국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단백질은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는 숨이 차서 자주 깨곤 하셨지요. 제가 달걀 하루 1개, 두부 반모, 생선 1조각만 꼭 챙겨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숨이 덜 차요. 손주들과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면 언제든 반응합니다. 물론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백질로 근육의 재료를 채워주고 운동으로 그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죠.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계단 오르기 모두 좋습니다. 식탁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뀔 때 심장과 근육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되돌릴 수 있을까? 답은 예입니다. 근육과 심장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저녁 달걀 하나를 삶아 먹는 것, 내일 아침 두유 한 잔을 더하는 것, 이번 주에 생선을 2번 올리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미래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산책, 손주와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단백질과 함께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의 역할과 부족할 때의 위험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 혼자만 힘들면 되지 하고 쉽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늙었으니 괜찮다. 아이들만 건강하면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르신이 자꾸 기운이 없어 눕게 되면 가족들은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돌봄의 무게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내 건강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은 다릅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을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리듬입니다. 심장이 강해야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배우자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이 병원 대기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연세가 드신 어머니가 건강을 지키지 못해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자 멀리 사는 아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간병을 위해 돌아와야 했던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 몸을 챙겼다면 아이 인생까지 흔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 속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단백질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십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달걀과 두유 생선을 꾸준히 드시며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손주들과 축구를 하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일까? 아니면 가족의 삶과 이어져 있을까? 아마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함께 웃고 걸으며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내가 달걀 하나를 먹는 이유는 내일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두부 한 모를 챙기는 이유는 내일 배우자와 함께 시장을 거닐며 웃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남기 위해 오늘의 작은 선택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내일을 바꾸며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미소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그 힘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 부족이 단순히 근육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조용히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 콩, 생선, 달걀과 유제품. 이 어떻게 심장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세우며 숨쉬는 힘과 활력을 회복시켜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 근육이 빠지고 잔병치레가 늘고 숨이 가빠지고 결국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연결고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은 다시 차오르고 심장은 힘을 되찾으며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달걀 하나, 두부 한 모 생선 한 조각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강하게 만들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나는 어떤 음식을 매일 챙겨 먹겠다는 다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곁에 단백질이 부족한 부모님 친구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튼튼해야 손주와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